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주치의 수근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부터 할게요. 쇼폼 절대 보지 마세요.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 아무것도 시작하기 싫다는 사람, 무기력하고 불안하다는 사람들, 이분들 대부분이 하루에 쇼폼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본인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뇌는 전혀 쉬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쇼폼은요, 뇌를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바꿔버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생각하는 게 힘들어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괴로워지고 뭘 하려고 하면 휴대폰부터 찾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쇼폼을 볼 때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집중력, 의욕, 생각의 깊이가 같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미 쇼폼에 절여진 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큼은 쇼폼처럼 넘기지 말고 끝까지 한 번만 같이 가보세요. 1. 쇼폼을 볼 때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쇼폼을 볼 때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볼게요. 쇼폼 영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짧고 자극이 강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영상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뇌에 들어오면 뇌는 이걸 정보를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빠르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도파민 회로입니다. 영상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뇌는 이미 다음 영상을 기대해요. 아직 보상은 오지도 않았는데 곧 더 재밌는 게 나올 것 같다는 신호부터 먼저 켜지는 거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도파민이 천천히 쌓이는 보상에는 반응을 안 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조정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때 전전두엽, 그러니까 집중하고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영역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집니다. 생각해서 선택하는 뇌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넘기는 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멍해질 때랑 비슷한데 멍 때림과 다른 점은 계속 자극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뇌는 쉬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못한 채 계속 반응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쇼폼을 한두 개 보려고 켰다가 정신 차려보면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가 멈추기 어렵게 설계된 자극, 보상 회로를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2. 쇼폼이 무서운 진짜 이유. 쇼폼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뇌가 망가진다거나 IQ가 떨어진다 같은 자극적인 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쇼폼은 삶에서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빼앗기보다는 집중이 필요한 상태 자체를 조금씩 없애버려요. 처음에는 이런 식입니다. 책을 보다가 자꾸 휴대폰이 생각나고 일을 하다가도 5분만 쉬자는 생각이 들고 대화 중에도 머릿속이 계속 딴 데로 갑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내가 의지가 약해졌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번아웃이라 그런가? 근데 실제로는 뇌가 깊은 몰입이 필요한 상황을 불편한 상태로 학습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쇼폼은 항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웃기거나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뇌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계에 익숙해지죠. 그러다 보니 현실의 대부분의 일들이 너무 느리고 너무 밋밋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공부든 일이든 끝까지 해야 성과가 생기고 인간관계도 시간을 들여야 깊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이 뇌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활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 포기 기준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조금 지루하면 접고 조금 어려우면 피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의미 없다고 느끼게 돼요. 쇼폼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시간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버텨야 할 구간을 뇌가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느린 것, 조금 불편한 것,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현실 자체가 버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쇼폼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봤느냐 보다 어떤 삶의 리듬을 만들어 버렸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쇼폼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 전체를 흔드는 이유입니다. 3. 뇌를 어떻게 회복시키나?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럼 쇼폼 다 끊어야 하나요? 아예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완전 차단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쇼폼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뇌는 그걸 금지된 보상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참고 버티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뇌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예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쇼폼에 길들여진 뇌를 다시 버틸 수 있는 뇌로 만드는 것.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보상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쇼폼은 자극, 보상, 다음 자극, 이 간격이 거의 1초죠.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는 이 간격을 일부러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상 하나 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잠깐 멈춥니다.
5초라도 괜찮아요. 이 짧은 멈춤이 뇌에 기다려도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는 쇼폼을 롱폼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쇼폼을 끊고 책을 보려다가 실패해요. 이건 너무 큰 점프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만듭니다. 쇼폼 대신 10에서 15분이 넘어가는 롱폼 영상을 보세요. 처음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지루함을 조금 견디는 순간부터 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집중 훈련을 따로 하지 않는 겁니다. 집중력은 억지로 키우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주는 결과예요. 휴대폰을 손 닿는 곳에 두고 집중하겠다는 건 술병 앞에 두고 금주하겠다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집중하고 싶은 시간에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알림을 아예 꺼두거나 시야에서 치워두세요. 의지를 쓰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몸을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쇼폼으로 지친 뇌는 생각보다 몸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샤워, 햇빛 쬐기 이런 신체 자극이 들어가야 뇌도 다시 현실 모드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이미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쇼폼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적응해왔다는 뜻입니다. 뇌는 원래 자주 쓰는 방식에 맞게 바뀌는 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용 방식을 바꾸면 회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끊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대신 뇌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쇼폼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그래도 쇼폼을 봐야 한다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쇼폼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도 해야 하고 트렌드도 알아야 하고 완전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뇌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을 지키느냐.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첫 번째 기준, 시간이 아니라 종료 지점을 정해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분만 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쇼폼은 시간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시간 제한은 거의 실패합니다. 대신 이렇게 정하세요. 영상 5개까지만 본다. 이 주제 하나만 보고 끝낸다. 쇼폼은 끝이 없지만 기준은 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말 것. 자동 재생, 무의식 스크롤. 이게 뇌를 가장 망가뜨리는 방식이에요. 영상을 보다가 이건 재미없다, 이건 필요 없다, 이 판단을 한 번이라도 하고 넘기세요. 이 작은 판단 하나가 뇌의 주도권을 되찾아옵니다. 세 번째 기준, 잠들기 전에는 절대 보지 마세요. 잠들기 직전 쇼폼은 도파민, 각성, 비교, 자극을 한꺼번에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잠은 얕아지고 다음날 아침 뇌는 이미 지쳐 있어요. 쇼폼을 본다면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 중간에 보세요. 네 번째 기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보지 마세요.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외로울 때 쇼폼을 켜는 순간 뇌는 이걸로 버티자 라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점점 감정 조절 능력은 떨어지고 쇼폼 의존은 더 강해져요.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쇼폼 대신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산책, 샤워, 스트레칭, 이게 훨씬 안전한 회복입니다. 마지막 기준, 보고 나서 나를 체크하세요. 쇼폼을 보고 난 뒤 조금이라도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과한 겁니다. 집중이 더 안 된다, 머리가 멍하다, 괜히 남과 비교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이 신호들은 뇌가 이건 너무 빠르다 보내는 경고예요. 정리해볼게요. 쇼폼을 완전히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보면 뇌는 반드시 지칩니다. 쇼폼을 보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보고 내가 끝내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만 지켜도 쇼폼은 중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쇼폼을 다 지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쇼폼을 고르고 있는지, 쇼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이 차이가 1년 뒤 당신의 집중력, 의욕, 삶의 밀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뇌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주세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멘탈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